성재야, 내가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싶으면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사람이 돼야 한다. 박진석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박성재는 입안이 바짝 말랐는데요. 방금 전까지 박성재는 애원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박진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평소엔 멋대로 굴고 웃어넘기고 책임에서 한 발씩 비켜 서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성재는 이 지역이 쓰러지는 현실 앞에서 처음으로 부탁이라는 말을 제대로 했었거든요. 아버지 제발요. 지역이 살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빛이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진석은 누군가가 애원할 때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애원이 나오면 그 애원을 조건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에게 이 지역은 친구 이상의 존재라는 걸요. 박성재가 웃고 떠들며 버티는 동안에도 진짜 무너질 때는 늘 이 지역에게 기대곤 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박진석이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규정 밖으로 뭘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마. 심장 이식은 순서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 박성재가 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알지만 아버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규정 안에서라도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게 병원도 이송도 서류도 다요. 아버지라면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박진석은 그 말에 잠깐 웃습니다. 웃음인데도 차가워서 박성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진석이 웃는 건 가능하다는 뜻일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가능은 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박진석은 한쪽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올리며 말합니다. 가능하지. 그런데 공짜는 없다. 박성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걸요. 그래서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조건 뭐든 말하세요. 박진석은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한 번에 펼쳐놓습니다. 첫째, 너 회사 승계 라인에서 빠진다.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뒤에서 딴짓하지 말고. 박성재는 숨이 턱 막혔는데요. 승계 라인에서 빠진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추방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멈추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더 세게 박아넣습니다. 둘째, 내가 맡고 있던 핵심 업무 내가 지정하는 사람한테 넘긴다. 내가 쥐고 있으면 언젠가 내 마음대로 흔들어. 난 그게 싫어. 박성재는 손에 땀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건 단순히 회사 일이 아니라 박성재가 지금까지 자기 존재를 증명하던 마지막 끈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결정을 찍듯 말합니다. 셋째, 고성의 건 법정에서 내가 내 편에 서서 다 말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당했던 것, 내가 봤던 것 전부. 애매하게 말하면 끝이다. 그 순간 박성재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성이라는 이름은 박성재에게 죄책감과 분노를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고 동시에 어머니라는 껍질을 뒤집어 쓴 위험한 칼날이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 미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박진석은 그 미련을 법정 위에서 증언으로 찢어버리라고 요구합니다. 박성재는 잠깐 고개를 숙였는데요. 바로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자기 마음이 너무 싸구려처럼 느껴질까 봐서였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건을 받으면 난 뭐가 되지? 그래도 지역이는 살 수 있어. 박성재는 그 한 줄에 매달립니다. 이 지역은 지금 심장 이식이 필요하고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박성재는 친구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박성재가 가진 돈, 인맥, 자존심 그 어떤 것도 심장을 만들어내진 못하니까요. 그때 박성재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박진석이 움직일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뿐이라는 걸요. 박성재는 결국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박진석을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좋아요. 다 할게요. 승계든 회사 일이든 전부요. 대신 아버지도 약속해요. 지역이 살릴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한다. 대신 너도 한 번만 흔들리면 끝이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도 내라고만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입술을 떨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말해버립니다. 아버지 부탁이에요. 지혁이는 제 친구예요. 제 삶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박성재가 박진석에게 내민 마지막 인간적인 카드였는데요. 박진석은 그 카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따뜻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신 박진석은 더 냉정한 방식으로 지켜준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너는 내 방식대로 움직여. 그날 이후 박성재는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박성재는 회사에서 자신이 쥐고 있던 일들을 내려놓는 준비를 하면서도 속이 계속 찢어졌는데요. 사람은 뭔가를 포기할 때 그 포기가 옳다는 걸 알아도 아픕니다. 박성재는 특히 내가 잘나서 가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니 자존심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명은 다른 데서 나옵니다. 바로 친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친구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다는 공포였어요. 박성재는 병원으로 달려가 이지혁을 봅니다. 이지혁은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억지로 웃으려고 했습니다. 이지혁은 늘 그랬거든요. 본인이 아파도 남이 걱정할까봐 웃는 사람. 박성재는 그 웃음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웃지 못한 채 이지혁 손을 꽉 잡습니다. 야, 너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멋있게 굴어? 이지혁이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내가 안 멋있게 굴면 내가 더 무너질까봐. 그 말에 박성재 눈이 붉어집니다. 박성재는 내가 무너진다는 말을 듣는 순간 방금 박진석에게 했던 거래가 떠올랐습니다. 그 거래는 멋있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보면 더럽고 추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성재는 그 추함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나 좀 더럽게 살더라도 너 살릴 거야. 너는 그냥 살아.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눈을 피합니다. 이지혁은 감정이 커지면 늘 피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런데 박성재는 피하게 두지 않습니다. 박성재는 아주 솔직하게 내뱉습니다. 나 아버지랑 거래했어. 그 말에 이지혁의 표정이 굳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거래 같은 걸 한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아버지 박진석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끌려다닐까봐, 그리고 그 끌려다님이 결국 박성재를 망가뜨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무슨 거래? 박성재는 대답을 망설입니다. 여기서 모든 조건을 말하면 이지혁이 내가 부담이라고 느끼고 또 도망칠 게 뻔하거든요. 박성재는 의도적으로 일부만 말합니다. 여지를 남겨야 다음이 붙습니다. 회사 쪽 내가 좀 내려놓는 거래. 너 살아야 해. 그게 조건이야. 이지혁은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알아차렸습니다. 박성재가 좀이라는 단어로 숨기려는 게 엄청 크다는 걸요. 이지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은호가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가 얼마나 절박한지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합니다. 박진석이 끼어든 순간부터 이 판은 더 차갑고 더 위험해지니까요. 그 불안은 곧바로 고성희 쪽에서 현실이 됩니다. 고성희는 박성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냄새로 맡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이제 버려질 거라고 느낄 때 꼭 더 큰 칼을 꺼내는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호텔방에서 거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나를 버리겠다고? 그럼 다 같이 끝을 보자. 그리고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다시 접근할 준비를 합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 더 절박하게요. 우진을 다시 끌어올려서요. 지은호는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숨이 막히는데요. 지은호는 지금 이지혁 문제로도 숨이 막히고 고성희의 협박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번엔 안 흔들린다. 기록하고 막고 끝낸다. 한편 박진석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진석은 기증자를 만들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합니다. 이송 라인, 검사 일정, 서류 누락, 병원 협력 체계, 응급시 대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판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게 박진석 스타일입니다. 기적을 강요하지 않고 기적이 올 수도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 방식. 그리고 그 준비가 완성될수록 박성재의 마음은 더 찢어집니다. 박성재는 회사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내가 친구를 살리려고 내 인생을 팔고 있다는 자괴감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그 자괴감을 잡고 더 깊게 내려누릅니다. 박성재는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지혁이는 살아야 한다. 나중에 나를 욕해도 된다. 지혁이가 살아서 욕하면 그걸로 됐다. 이 파트의 끝은 아주 잔인한 여지로 남겨둬야 합니다. 준비가 끝나가는데도 기증자 연락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기다림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병원에서는 이지혁이 숨을 고르며 말합니다. 성재야, 너 나 때문에 무너지지 마. 박성재는 웃지도 못하고 대답합니다. 내가 무너질지 말지는 내가 정해. 너는 그냥 버텨. 그 말은 약속이었는데요.
약속은 언제나 위태로운 순간에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움이 바로 다음 장면을 부릅니다. 복도 끝에서 의료진이 달려오고 지은호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도 못 내고 서 있고 이상철은 두 주먹을 꽉 쥔 채 제발이라는 말을 속으로만 반복합니다. 기적이 오기 직전의 공포가 사람들을 가장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박진석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든 박성재는 이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시간이 사람을 가장 못되게 만든다더니 정말 그랬는데요. 박성재는 회사에서 서류에 사인을 할 때마다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진석이 내민 조건은 말로만 승계에서 빠져가 아니었습니다. 결제 라인이 바뀌고 권한이 회수되고 박성재가 쥐고 있던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방식이었어요. 박성재는 그걸 보면서도 한 번도 불평을 못했습니다. 불평하면 조건이 흔들릴까 봐서가 아니라 불평하는 순간 자신이 친구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싸구려처럼 느껴질까 봐였어요. 박진석은 그런 박성재를 일부러 더 조여옵니다. 박진석은 일부러 전화해서 묻습니다. 서류는 다 됐냐?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대답합니다. 네, 다 됐어요. 박진석은 그제야 낮게 말합니다. 좋다. 그럼 나도 움직인다.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박성재는 안도하기보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박진석이 움직인다는 건 판이 진짜로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박진석은 규정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지만 박진석의 규정 안은 늘 사람들의 심리와 타이밍까지 계산하는 영역입니다. 박성재는 그 영역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을 감당하는 게 지금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이지혁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이지혁이 말수가 줄어드는 건 포기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참는 힘을 다 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일부러 더 자주 말하고 더 자주 묻고 더 자주 웃었습니다. 지은호가 웃는 건 사실 두려움을 감추는 방식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스스로를 속이기보다 이지혁을 지키기 위해 웃었습니다. 선배, 오늘은 나한테 괜찮다 금지예요. 그냥 솔직히 말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지혁은 숨을 고르며 웃는 척합니다. 너 진짜 무섭다니까. 지은호는 그 말에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일부러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섭게라도 해야죠. 선배가 자꾸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순간 이지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자신을 붙잡는 게 고맙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너무 커서 겁이 났습니다. 이지혁은 내가 죽으면 은호는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에 더 밀어내려 하고 내가 살면 은호는 짐을 진다는 생각 때문에 또 도망치려 합니다. 이지혁의 내면은 어디로 가도 죄책감이었어요. 그때 박성재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박성재는 웃으려고 했는데요. 얼굴이 웃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가 웃지 못하면 이지혁은 더 불안해질 게 뻔했죠. 그래서 박성재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립니다. 야, 지혁아. 너 아직도 얼굴 잘생겼다. 이 와중에도 이지혁이 마른 웃음을 냅니다. 넌 웃기지도 않다. 박성재는 가까이 다가가 이지혁의 손을 꽉 잡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그 차가움이 박성재 심장을 한 번 더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기다려. 곧 연락 올 거야. 이지혁이 박성재 눈을 똑바로 보면서 묻습니다. 성재야, 너 뭐 했어? 박성재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이지혁이 나 때문에라고 생각하고 무너질 테니까요. 박성재는 그래서 일부러 대충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했지. 넌 지금은 내 몸만 생각해. 하지만 이지혁은 오래된 친구입니다. 박성재가 대충 말할 때는 보통 뭔가 큰 걸 숨길 때라는 걸 이지혁은 너무 잘 알았어요. 이지혁은 낮게 말합니다. 너 박진석이랑 뭘 약속했지? 그 질문이 병실 공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지은호는 숨을 들이켰고 박성재는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이지혁은 더 확신합니다. 맞구나. 박성재는 결국 더 이상 숨기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말하면 이지혁이 거절이라는 방식으로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성재는 절반만 말합니다. 딱 이지혁이 도망치지 못할 만큼만요. 승계 내려놨어. 이지혁의 표정이 굳습니다. 미쳤냐? 박성재는 웃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담담하게 말합니다. 미친 거 맞아. 근데 너 살면 난 그걸로 됐어. 그 말이 이지혁을 찔렀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그걸로 됐다고 말할 때마다 박성재가 본인을 위해 너무 큰 걸 던지는 느낌이 들어서 숨이 막힙니다.
이지혁은 힘겹게 말합니다. 나 그런 거 원한 적 없어. 박성재는 고개를 젓습니다. 너 원하든 말든 난 원해. 너 살아야 돼. 그때 지은호가 조용히 끼어듭니다. 지은호는 박성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면서도 이지혁이 죄책감으로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선배, 성재 씨 마음 선배가 거절하면 더 큰 상처돼요. 선배가 살면 그게 성재 씨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은 지은호에게도 사실 자기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살면 자기도 살 수 있습니다. 이지혁이 죽으면 지은호는 겉으로는 버티겠지만 안쪽은 다 무너질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지은호는 지금 붙잡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이상철과 김다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단단해지려 하고 김다정은 단단해지려다 자꾸 눈물이 새어나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 지혁이 정말 살 수 있어요? 이상철은 바로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을 하면 그 대답에 책임이 생기니까요. 이상철은 대신 김다정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다정아, 지금은 희망을 버티는 게 일이야. 그 말이 김다정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는데요. 희망을 버틴다는 말은 희망이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계속 재발을 반복합니다. 그 재발이 가장 위험한 사람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전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막아놓은 자금줄은 풀릴 기미가 없고 호텔에서도 더 이상 봐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연락을 피합니다. 고성희는 그 상황에서 살기 위해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누군가를 죄책감에 빠뜨리는 방식이요. 고성희는 먼저 지은호를 다시 노립니다. 이번엔 더 독합니다. 고성희는 사람 없는 곳에서 지은호 앞을 막아서며 말합니다. 지은호, 너 지금 지혁이 때문에 정신없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귀에 꽂힐 거야. 2억만 가져와. 우진이 문제 내가 진짜 끝내줄게. 지은호는 그 말에 속이 뒤집힙니다. 고성희는 지금도 거래밖에 모릅니다. 누군가가 죽어가든 말든 자기 살 길만 찾습니다. 지은호는 아주 또렷하게 말합니다. 고성혜 씨, 그 말 지금도 녹음돼요. 그리고 우진이 이름을 한 번만 더 입에 올리면 진짜로 끝이에요. 고성희는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곧 비웃습니다. 너 누구 믿고 까불어? 박진석? 아니면 박성재? 지은호는 순간 흠칫합니다. 고성희는 벌써 냄새를 맡은 겁니다. 박성재가 박진석 편에 섰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거래가 오갔다는 것. 고성희는 이런 권력의 흐름을 기막히게 잘 읽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한 발 더 들어옵니다. 내가 그냥 망할 것 같지? 난 혼자 안 죽어. 나 버리면 나도 다 끌고 가. 그 말이 지은호 마음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고성희는 정말로 무리수를 둘 사람입니다. 그 무리수가 우진에게 갈 수도 있고 지역의 병원 정보에 갈 수도 있고 은호의 삶에 갈 수도 있어요. 지은호는 그 순간 결심합니다. 이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정리는 박진석의 법정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단순히 집에서 내쫓는 정도로 끝내지 않으려 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했던 말들, 협박성 요구, 2억 요구 정황, 사람들을 흔든 방식들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에게도 다시 확인합니다. 법정에서 말할 수 있겠냐? 박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게요. 지역이 살기만 하면 뭐든.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차가운 사람이니까요. 대신 박진석은 아주 짧게 말합니다. 좋다. 그럼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이때 이야기는 한 번 더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탑니다. 왜냐면 박진석의 전쟁이 시작되면 고성희는 더 미쳐버릴 거고 병원에서는 이지혁의 시간이 더 빨리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법정과 수술이 동시에 달리면 누구 하나라도 흔들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흔들림이 옵니다. 의료진이 박성재를 부릅니다. 박성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재가 달려가자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기증자 발생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다만 절차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말이 박성재를 무너뜨릴 듯 세워놓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들이쉬면서 머릿속에 박진석의 말이 떠오릅니다.
공짜는 없다. 한 번만 흔들리면 끝이다. 박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붙잡고 박진석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아버지, 지금입니다. 박진석은 짧게 대답합니다. 알았다. 준비한 대로 움직여.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지혁과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기회 올 수도 있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번엔 진짜일 수도 있어.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웃지 못합니다. 기대하면 더 무너질까봐 이지혁은 기대를 눌러버립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반대로 기대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잡고 말합니다. 선배, 이번엔 기대해요. 기대해도 돼요. 무너질까봐 기대도 못하면 우리 너무 잔인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끄덕임이 살고 싶다는 마음처럼 보였는데요. 그 순간 박성재는 속으로 울컥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한 게 헛되지 않게 해줘. 라는 기도가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에도 고성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말합니다. 지금이야. 내가 다 터뜨릴 때. 누구에게 건 전화인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요. 그게 다음 전개의 불씨가 됩니다. 고성희는 마지막까지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 칠 겁니다. 그리고 그 발버둥은 반드시 누군가의 상처로 돌아가죠. 희망이 생긴 밤은 가장 밝아 보이지만 그 밝음 때문에 그림자도 가장 짙어집니다. 박성재는 그 짙은 그림자 속에서 친구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 이미 너무 많은 걸 내려놓았고요.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기적이 정말로 확정되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 기증자 최종 확정입니다. 라는 연락이 왔을 때 박성재는 먼저 환하게 웃지 못했는데요. 기쁘기보다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기회가 왔다가 되어버렸고 그 순간부터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시간이 시작되니까요. 박성재는 손바닥이 축축해진 걸 느끼면서도 억지로 침착한 척했습니다. 오래된 친구 이지혁에게 희망을 던져놓고 그 희망이 혹시라도 무너질까봐 박성재는 말끝을 더 조심하게 됐었거든요. 박성재는 먼저 박진석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한 박자 쉬고요. 아버지, 확정이에요. 박진석은 짧게 대답합니다. 알았다. 지금부터는 한 군데도 새지 않게 움직여. 박성재는 그 말에서 박진석이 얼마나 판을 잡아주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감정적으로 울지 않고 대신 시스템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박성재는 그게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섬뜩하기도 합니다. 고마움과 섬뜩함이 같이 오는 게 박진석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원으로 돌아온 박성재는 이지혁을 봅니다. 이지혁은 몸이 약해져 있는데도 눈빛만은 억지로 멀쩡한 척 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그런 사람입니다. 본인이 약해지는 순간 주변이 무너질까봐 더 단단한 척을 하죠. 지은호는 그걸 아니까 더 마음이 찢어집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혁아, 확정이래. 오늘 들어갈 수 있대. 그 말이 떨어지자 지은호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요. 지은호는 울음을 삼키고 이지혁에게 먼저 웃어 보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눈물에 약하다는 걸 압니다. 지은호가 울면 이지혁이 또 도망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은호는 울지 않고 대신 단단하게 말합니다. 선배, 이제 진짜예요. 이제 우리 버티는 거 말고 살아요. 그런데 이지혁은 그 순간에도 바로 그래라고 못했어요. 이지혁은 희망이 가까워질수록 죄책감도 같이 커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심장이 오면 누군가는 떠나야 하니까요. 이지혁은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낮게 묻습니다. 기증자 그 사람은?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뇌사 기증자이며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된다는 말만요. 그 이상의 정보는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감사인지 무너짐인지 알 수 없어서 지은호 마음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때 이상철이 병실에 들어옵니다. 이상철은 감정이 격해도 표정을 억누르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억누르면서도 눈빛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혁 앞에서 목소리를 한번 가다듬고 말합니다. 지혁아, 너 지금 미안해하지 마라. 미안해하는 만큼 너는 또 도망친다. 그 대신 살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갚아.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떨었는데요. 이상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순간 이지혁은 지은호를 잠깐 봅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듯 웃어주고요.
그 작은 신호가 이지혁에게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 살아도 되나 보다라는 허락이요. 수술 준비가 시작되자 박성재는 밖으로 나옵니다. 박성재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벽에 이마를 살짝 대는데요. 그 순간 박성재 머릿속에 박진석이 제시한 조건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승계에서 빠지고 회사 일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고성희에 대해 말해야 하는 약속. 박성재는 그 약속들을 떠올릴수록 숨이 막힙니다. 친구를 살리는 길이 왜 이렇게 더럽고 아프냐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박성재는 그때 이수빈에게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빠, 지혁 오빠 수술 들어가요? 나 지금 기도할게요. 오빠도 무너지지 말고요. 박성재는 그 문장을 보고 순간 울컥합니다. 이수빈은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요즘 이수빈은 오히려 박성재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손가락으로 짧게 답장을 보냅니다. 응. 들어가. 나 안 무너질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박성재의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이번엔 박진석입니다. 법무팀이 고성애 쪽 준비 끝냈다. 내가 법정에 서는 날 잡자. 박성재는 수술실 앞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친구 이지혁은 생사를 걸고 수술에 들어가는데 동시에 본인은 고성희를 무너뜨리는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니까요. 박성재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약속했으니까요. 박진석은 아주 담담하게 끊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지.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는데요. 그 한숨 속에는 지켜야 한다는 책임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읍니다. 박성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친구 이지혁 앞에서는 자존심도 논리도 체면도 다 소용없어집니다. 수술 시간은 길었고 기다리는 시간은 더 길었습니다. 김다정은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넘기고 손수건을 쥐었다 폈다 반복합니다. 이지환은 복도를 걷다가도 멈춰서서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지은호는 의자 끝에 앉아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입술을 깨뭅니다. 지은호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도망 안 간다. 이번엔 도망 안 간다. 그 말은 이지혁에게 하는 말이면서 사실 지은호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가 나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지금은 경과를 봐야 하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철은 고개를 숙였는데요.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이지환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숨만 쉬었고 지은호는 눈물이 쏟아지는데도 웃었습니다. 지은호가 웃는 건 살았다는 안도 때문이었고 동시에 이제 시작이라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온 날 고성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가 움직였다는 걸, 박진석이 더 크게 움직였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위태로울수록 폭로와 난동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자기 혼자 망하는 걸 절대 못 참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냅니다. 내가 다 말할 거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같은 말로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박진석이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정 날짜가 잡힙니다. 박성재는 법정에 서기 전날 이수빈을 만납니다. 이수빈은 박성재 손을 잡고 말합니다. 오빠 무섭죠? 나도 무서워요. 근데 오빠가 여기서 물러나면 오빠 평생 자기 혐오 속에서 살 것 같아요. 박성재는 이수빈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 무서워. 근데 무서운 게 맞는 것 같아. 무서운데도 해야 하는 게 있잖아. 이수빈은 그 말에 살짝 웃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법정에서 고성희는 처음엔 고개를 치켜듭니다. 고성희는 늘 그랬으니까요. 나는 피해자다. 박진석이 날 옥죄었다는 말로 여론을 흔들려 합니다. 하지만 박진석 쪽은 감정 싸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록, 정황, 흐름, 증거로 고성희를 조여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박성재가 증언대에 섭니다. 고성희가 박성재를 보며 손을 떱니다.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내 아들이 내 편에 서야 하는데 왜 저기 있냐는 분노.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눈빛으로 협박합니다. 입 열면 넌 끝이야. 하지만 박성재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칩니다. 박성재는 목이 매는 걸 꾹 눌러 삼키고 말합니다. 고성희 씨는 가족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이용했습니다. 죄책감으로 묻고 돈으로 흔들고 약한 사람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말에 고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고성이는 너 어떻게 나한테? 라고 소리치려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말이 안 나옵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박성재는 더 이상 자기 손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박성재는 멈추지 않습니다. 박성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했던 2억 요구, 우진을 믿기로 한 거래 시도, 사람들을 흔들던 방식들이 하나씩 사실로 바뀝니다. 고성이는 사실 앞에서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고성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거든요. 고성이는 결국 패소합니다. 박진석이 돈주를 막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고성이의 발버둥이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진짜로 빈털터리가 됩니다. 호텔에서도 나와야 하고 가진 건 정리되고 주변 사람들은 사라지고 전화는 먹통이고 체면은 무너집니다. 고성이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아줌마 비켜요라는 말을 듣는데요. 예전 같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쳤겠지만 이제 고성이는 내가 누구였더라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고성희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돈보다 지옥인 건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한편 이지혁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느리고 고통도 많았는데요. 이지혁은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도망치려 합니다. 너희 다 힘들어졌으니 이제 그만하자 같은 말을 흘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엔 지은호가 단단하게 막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침대 옆에서 말합니다. 선배, 이번엔 도망치지 말아요. 선배가 도망치면 나도 성재 씨도 아버님도 다정 어머님도 우리가 버틴 이유가 사라져요.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가 아주 작게 말합니다. 나 아직도 겁나.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맺히는데요. 지은호는 눈물을 닦지 않고 말합니다. 겁나도 돼요. 근데 겁난다고 혼자 가지는 말아요. 그 말을 들은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웃습니다. 나 이제는 도망 안 간다. 그 말은 예전에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살아서 지키면서 하는 말이니까요. 시간은 조금 흐릅니다. 드라마에서 중요한 건 이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다 좋아졌다가 아니라 힘든데도 버텼다로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지혁은 재활을 하고 이상철은 아들을 살려낸 뒤에야 무너질 듯한 숨을 내쉬고 김다정은 그제야 밤잠을 조금씩 찼습니다. 이지환은 형 이지혁에게 툭툭거리면서도 형이 웃는 걸 보면 혼자 화장실 가서 눈물을 닦는 사람처럼 변합니다. 가족이 다시 연결되는 과정은 조용하지만 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은호야, 나 약속하고 싶어. 말로만 말고 진짜로. 지은호는 숨을 들이켜고 대답합니다. 선배, 나도요. 그때 박성재도 이수빈에게 말합니다. 박성재는 승계를 내려놓고 난 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가진 게 줄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굴 위해 사는지가 분명해져서였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 손을 잡고 말합니다. 수빈아, 나 이제 도망 안 칠게.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이수빈은 잠깐 울먹이다가 웃습니다. 오빠, 그 말 너무 늦었는데요. 근데 그래서 더 좋아요. 결혼식은 같은 날로 잡힙니다. 이유가 단순히 드라마적 이벤트만은 아닙니다. 이지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살아난 날을 우리 시작하는 날로 만들고 싶어. 박성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래로 시작한 삶 말고 선택으로 시작하는 삶을 그날 열고 싶어. 결혼식 날 이상철은 이지혁을 바라보며 딱 한마디만 합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상철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상철은 그 말에 눈이 붉어지는데요. 이상철은 끝까지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상철답게 짧게 던집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 지은호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꼭 잡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혼자 버티는 법 말고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구나. 이수빈은 박성재를 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부끄러움을 피하지 않고 책임을 배우는 중이구나. 두 커플이 같은 날 결혼하는 건 단순한 겹경사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결심이 겹쳐지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 그 시간 고성이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고성이는 번쩍이던 호텔 로비도 화려한 옷도 사람들의 인사도 없습니다. 고성이는 구겨진 옷차림으로 어딘가를 헤매다가 무심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버립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끝난다고? 하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고요.
고성이가 그토록 갈구하던 주목이 사라진 순간 고성이는 비로소 진짜 벌을 받습니다. 빈털털이 거지가 된다는 건 단지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성이에게는 내가 누군지 증명할 무기가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뒤 지은호와 이지혁, 이수빈과 박성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숨을 고릅니다. 모든 갈등이 완벽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우진 문제처럼 아직 완전히 정리되어야 할 여지도 남아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도망치면서 해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붙잡고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이들의 끝은 끝이 아니라 화려한 날들이라는 이름처럼 새 출발이 됩니다.